반갑습니다. 9월 12일 금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신고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경제지표 약간 애매하긴 했어요. 네, 우리가 방송 중에 좀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CPI 지표가 2.9가 나왔죠. 그래서 지난달보다 좀 높게 올라왔고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고용이 별로 안 좋게 나왔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상승시켜버린 것 같아요. 자, 일단 금리 인하가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나왔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죠. 자, 그렇게 되면 다우지수가 1.36% 상승하는 게 맞죠. 왜냐면 금리 인하라든지 경기 회복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다우지수가 더 많이 오르는 거고요. 기술주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어제까지 해서 계속 올랐었던 AI 관련 종목군들은 살짝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오늘은 다우지수보다 조금 덜 올랐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뉴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뉴스도 사실 뭐 별건 없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세계적 원천 기술로 아시아 액체 생검 시장 선점할 것. 이것은 무엇이냐? 이런 기사들은 클릭하면 기업 홍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석방된 한국 근로자 전세기가 인천으로 출발했다. 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열받아 있죠, 지금. 네. 근데 러트닉이 또 빨리 이행해라, 관세 내라, 저거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니들이 똑바로 안 하면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저도 들긴 듭니다만, 사실적으로 대안이 없다는 것도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네, 제대로 된 그런 대우를 좀 해주고 해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자, 아무튼 비자 문제는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다루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네, 급한 건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거 봐주셔야 돼요. 코스피 최고치 경신에도 곧버스에 탑승했다. 동학개미 야수 모드 켰다. 이거 제목을 어떻게 지은 거야? 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인 미답의 고지를 밟았다. 전인 미답. 그 전에는 사람이 아무도 온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네, 전인 미답의 고지를 밟았음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 하락에 베팅하고 매도 폭탄을 꺼냈어요. 매도를 열심히 내놨습니다. 1조 넘게 매도가 나왔죠. 네, 무지막지하게 팔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모습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유는 뭘까? 코스피 지수가 상승이 오래 못 가더라. 네. 국장은 오랫동안 상승한 경우가 없었더라. 신고가 이후에 조정을 받더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감을 좀 표시를 했죠. 네, 어제 만기일인데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온 것도 약간은 애매한 부분이기도 했었고, 이놈의 자식들이 그 공매도 잔뜩 쌓아놓고 나서 그냥 주가를 올리기도 애매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주가 조정이나 흔드는 장세,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예전 때와 좀 다른 건 뭐냐면, 그 당시엔 개인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지금은 외국인이 사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신고가 상승 랠리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개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였었던 바로 그 시점이 상투를 잡을 수 있었던 시점이었다면, 지금처럼 개인 투자가 없는 시점에서 상투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는 개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는 일단 개인들의 어떤 매수가 많아짐에 따른 그런 주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에는 개인들이 또 상대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반도체 이런 것들 요즘에야 관심을 좀 가지지만, 그동안 삼성전자 이런 것들, 하이닉스 이런 거 팔기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관련한 종목군들은 다
지금 개인들 별로 없어요. 네, 이제 조금씩 들어와 볼까?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사도 되나요? 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도주의 방향이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바뀌어버리게 돼버리면 개인들이 없는 쪽에서의 주가 상승,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시장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던 쪽에서는 공매도가 나오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주도주의 방향이 좀 바뀌고 주가의 흐름이 좀 바뀌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는 주가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매도가 아니죠. 이제 고버스 열심히 사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라고 하죠. 고버스를 지금 3,250억을 사드립니다. 자, 이게 뭐겠어요? 네,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야,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야, 요거 아직도 열심히들 사고 있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 배당을 많이 주니까, 네, 분배금이죠. 많이 주니까. 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과거 한국은행이 경고했던 것처럼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것에 거리낌이 거의 없는 편이다. 거의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도박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코스피가 뚜렷한 상승 매직 없이 신기록을 세우면서 단타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투자 심리가 확대된 것을 보인다. 자, 아직까지 개인들이 왕창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뭐죠? 네, 상투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 간의 어떤 움직임이나 업종 간의 흔들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수급이 몰려다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또는 외국인이 빠져나오는 쪽 이런 쪽에서는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투자 애들이 단기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종목분들은 약간의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내려갈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지금은 상승적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얕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고버스를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리스크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상승 쪽에 너무 베팅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겠지만 요거는 약간 리스크하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 네, 무조건적인 매도보다는 선별적인 매도가 좀 필요하긴 하고요. 매도보다는 일단 단기적 조정이 있더라도 주식을 홀딩하면서 더 끌고 가는 것이 지금은 유리할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뭔가를 팔아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하락 쪽에 베팅하는 것보다도 흐름을 좀 보면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 개인들이 팔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주가가 더 올라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좀 될 수 있죠. 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하락에도 마이크론은 7% 급등했다. 이거 목표가를 또 상향 조정하고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근데 지금 오라클이 6%대 급락했어요. 36% 오르고 6% 내렸다고 호들갑 떨리는 아니지만 네, 일단은 오라클이 다시 내려오면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다. 엔비디아는 0.08%, 브로드컴은 2.69, AMD는 2.43, 인텔은 0.65 각각 하락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36% 올랐던 오라클이 6% 이상 급락하자 주요 반도체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것도 웃기는 거죠. 네. 근데 마이크론이 급등하면서 반도체 지수는 상승 마감에 성공했다. CT의 목표 가격 상향으로 7%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DRAM 반도체 쪽에서의 기대치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거든요. 월가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I 특수로 우리는 지속적인 메모리 수요 상승을 보고 있다. 자, 마이크론이 올라가면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있겠죠. 우리는 네, 뭐 다른 건 별 의미 없습니다. 그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커질 수 있는 AI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에 대한 관심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다만 이제 이런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브로드컴이라든지 또는 엔비디아가 좀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 약간의 변수는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좀 조정을 한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야 돼요. 신고가 나온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말고 네. 그러면 이제 조정이 나올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조짐이 보였다. 아까 말씀드렸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 마감. 와,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뭐 그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가는 거. 네. 여기 써 있죠. 물가 상승 속에서 나타나는 경기 둔화. 이런 분석이 나올 만한 경기 수치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어제 방송을 할 때 경제지표 보면서 이거는 조금 애매하게 됐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미쳐버렸네요. 네.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더 뜨겁게 나타났고 고용은 예상보다 더 차가웠지만 이런 정책을 뒤집을 만한 사안은 아니다. 정책을 뒤집을 사안이 아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정책을 뒤집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점도표예요. 근데 이 점도표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되는 거죠. 이 9월달 금리 인하는 확정적으로 나오는데 B컷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말도 많지만 B컷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점도표가 이제 10월, 12월 남아있는 두 번의 FOMC에서 전부 다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 12월만 할 것이냐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네, 일단은 12월에 하고 10월은 두고 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물가가 조금 다운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고용은 지금 냉각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실업성 청구 건수가 좀, 네, 크게 늘었죠? 네, 대폭 늘었습니다. 네, 뭐, 이게 지금 노동시장이 별로 안 좋은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뭐 실업 지표는 이제 다음 달 또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4%대 이상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별로 안 좋게 되면은 일단 금리 인하는 거의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26만 3천 건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네, 우리 실시간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일단은 지수 포인트는 조금 애매했어요. 애매했는데, 이 경제 지표는 좀 애매했는데, 주가 지수는 굉장히 크게 올랐다. 이런 식으로 가는 모습인 것 같네요. 굉장히, 강한 상승이다. 이 부분도 좀 보긴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 네. 기술주나 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세게 들어오게 되면서 성장주 쪽에 매수를 크게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실 만한 부분이 있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4개월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8월에도 570억 순매수를 했대요. 8월에 주가가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매수 우위로 되었네요. 그래서 4개월 연속 순매수.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수했다는 것은 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양도세 뭐 굳이 고집할 필요 없다라는 대통령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50억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기대 요소들이 커져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미주 지역에서 1조 2천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유럽과 아시아에서 각각 3천억 원을 순매수했다. 매도했다가 되어 있는군요. 네,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네, 3천억씩 순매도, 미주 지역에서는 순매수 이렇게 들어왔고요. 뭐 국가별로 미국에서 1조 4천억 순매수가 들어온 거네요. 아일랜드에서는 4천억 순매수. 그 다음에 영국과 호주. 영국 애들은 약간 단타 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1,600억 정도, 1조 6천억 정도를 매도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국내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미국이다. 367조 4천억. 와우. 유럽이 282조. 뭐, 유럽하고 미국이 다 해줬네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일단은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매우 좋은 소식이죠. 왜냐면 외국인들은, 약간의 아주 긴 장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단기에 치고 빠진 형태는 잘 안 보입니다. 저 유럽 쪽에 몇몇 애들만 빼고요. 대체적으로는 좀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얘네들이 딱 선호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들이 비중이 많은 거, 네, 그 다음에 자기들이 분석하기 좋은 거, 그런 것들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국내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되겠죠. 9월에도 매수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네,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기겠죠. 아마 정책적인 기대감 때문에 지주사나 금융주 섹터들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 내용들까지 같이 체크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런 정도 뉴스이고요. 뭐 더 특별한 거는 없어요. 네, 특이한 건 별로 없고,
일단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들, 우리나라도 지금 신고가라는 이야기. 자, 오늘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만기 이후 주말장이고 어제 매수가 많이 들어온 주체가 금융투자. 그래서 얘네들이 매도를 때릴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조심하시면 되고, 특별한 매도가 없다거나 지수가 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없다라면 아 그냥 가는구나 라면서 계속 베팅해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매도가 좀 나오고 흔들린다라면 그거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네, 그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됐을 때는 이제 뒤로 살짝 물러서서 지금 3250 또는 3200포인트 이상에서 나타나는 지지선이 확고하게 만들어지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죠. 한 방에 죽지 않아요. 네, 조정이 나오다가 한 방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팔 기회 충분히 주니까 뭐 갑자기 급락해가지고 뭐 난리 나고 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걱정하실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네. 무조건적으로 그냥 마음 놓고 있으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변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마감적으로 갈수록 점점 더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꼭 체크하시고, 대신에 지금 큰 이벤트는 끝났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계속 나와주기만 한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대감 좀 가져보고, 뭐 계좌만 잘 오르면 되잖아요. 그죠? 네, 계좌는 잘 오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쭉 가도록 하자고요. 자,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